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이제 새마을 사업과 뉴딜 정책은 같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유엔의 본격적인 구호 활동과 일본의 협력을 얻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자마자 사방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 민둥산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는 거죠. 근데 일본의 이제 권유에 의해서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아카시아를 주로 심었죠. 그래서 우선 금방 그 산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전혀 무용지물인 해로운 나무죠. 그래서 우리 산야를 아카시아 숲으로 이제 만드는 우를 봄했는데요. 여하튼 그렇다 치고 이제 새마을 사업 이전에 사방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새마을 사업과 뉴딜 정책은 제가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뉴딜 정책이 어떻게 돼서 새마을 사업과 비슷한 관계로 발전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정말 부호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도도해가지고 웬만한 사람하고는 친구도 안 사귀고 그래서 거의 외톨배기처럼 살았는데, 이 사람이 가정이 부유하니까 아주 이제 호화롭게 놀았죠. 그래서 1921년도에 캐나다에 있는 벨로라는 별장에 가가지고 여름 휴가를 이제 아주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아주 멋지게 수영을 한다고 찬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이제 하반신 마비가 소아마비 비슷한 증세로 이렇게 하반신 마비가 왔는데, 이 사람은 하반신 마비가 오니까 정말 절망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화려한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제 정말 피나는 재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이제 한 7, 8년 동안 그렇게 재활을 하다가 나중에 휠체어 없이도 그냥 뒤뚱뒤뚱 이제 걷는 단계까지 갔는데, 1921년에서 그래서 1928년인가요? 1928년인가 그때 뉴욕의 주지사 선거에 사람이 나가는데, 연단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다 부축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뿌리치고 막 악을 쓰면서 연단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모였던 청중들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사람의 어떤 인성 이런 걸 보기 전에 정말 장애를 이렇게 입어가지고 막 잘 못 걷던 사람이 연단까지 난간을 잡고 버티고 이제 올라가니까 인간 승리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뉴욕 주지사에 당당하게 당선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정치를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일단 하느님이 있던 신이 있다고 그러면 교만한 인간에게 어떤 시련을 주고 나면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용기를 놔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세상을 더 값지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마침 1차 대전에 휘말려가지고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산업시설도 몇 년치 않지만 있는 산업시설을 군수물자 생산 체제로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필품이 딸려가지고 디프레이션 이코노믹 상태가 이제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에 이제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하니까 물론 이제 돈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게 마비돼가지고 은행이 거의 이제 부도나서 정말 미국의 국가 부도가 날 그런 위기에 처했었던 거예요. 그런 때 이제 정치가들이 이걸 아무리 하려고 별 수단을 다 써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 사람을 이제 추대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1차 32대인가요? 대통령이 이제
제가 뭐 정식 선거도 아니고 어떻게 이상하게 가서 하여튼 취임을 해요. 취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를 경제를 살리려고 하니까 이게 뭐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워낙 소비를 안 하니까. 그래서 미국 은행들을 일단 전부 문 닫고 휴업시켰어요. 그리고 그 은행에 가름하는 돈을 찍어가지고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찍어가지고 그 극심한 지역에 극심한 경제 곤란을 일고 있는 지역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 돈이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달러, 2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른 데서는 못 쓰고 이 지역에서만 써라. 그 지역에서. 그러면 이제 물건을 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나마 공장이 이제 돌려가지고 만드는 상품도 안 팔리니까 이게 아주 2중, 3중으로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래서 이걸 돌렸더니 그 돈을 이제 딴 데도 못 쓰는 거예요. 은행도 다 문 닫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일단 뭘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조금 효과가 있어요. 우선 급한 거는 이제 그걸로 이제 사서 좀 물건이 이제 팔리는 효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국민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먹을 걸 사놓고 나선 그걸 은행에다 저금은 안 하지만 쌓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돈으로 바꿔질 것이다라는 계산 아래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이제 그것만 어디 돈 떨어지나 그것만 다니면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즈빌트가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즈빌트가, 극단의 이제 선언을 해요. 뭔 선언을 하냐면, 첫째, 은행을 이제 긴급 은행법이라는 걸 만들고, 소위 금의 재정 기준의 금 본위를, 화폐 관리 통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통화 기준에서 이제 금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하고, 이제 농업 조정법이라는 걸 만들고, 농민에게 이제 자금을 그렇게 이제 도포하는 뿌리는 그런 법도 시행하고, 전국 산업법이라는 것도 만들고, 테네시강 무역개발법도 나오고, 자원보전법, 봉사법,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시도하는데, 돈을 그렇게 뿌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하고 돈을, 주스러 다니고,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비슷한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계속 그렇게, 긴급 자금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지원, 무슨, 일자리 창출 지원 이렇게 하다 보면요. 농사도 안 짓고 이제 그런 것만 하러 다니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시행한 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테네시강, 유역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테네시강에다가 댐을 막고, 농수로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주고, 일하는 사람한테 이제 밀가루를 풀어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새마을 사업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들어서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만드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생산적인 거를 안 하는데, 이 크랭크 누즈벨트는 철저하게 이제 생산적인 활동을 해요. 테네시강 유역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농업 용수를 확보하고 천수답을 용수로를 뚫어서 이제 물을 자유자재로 해서 전천후 농사를 질 수 있게 만들고, 그런 농로를 이제 개척하고, 경작지를 재정비하고, 이래가지고 미국의 농업 생산 기초를 이 양반이 이제 다 끊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가지고, 그런 사이에 이제 다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선거를 해야 돼가지고, 1932년인가요? 33년 3월 4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당당하게 그때는 이제 선거를 해서, 이 두 번째 이제 진짜 대통령 취임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공포하냐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이 4개항의 자유를 선언해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언론 자유를 뜻하고, 종교의 자유는 물론 이제 그대로 종교의 자유고, 또 궁핍으로부터 자유는 가난을 벗어나자. 우리나라 새마을 사업도
너도나도 일어나서 새마을을 갖고 와서 가난을 물리치자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전쟁을 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자유를 선언해가지고 이 양반이 정책을 막 시행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긴급은행법이니 근본의 이제 관리통합법이니 농업 조정법이니 그런 농민에게 자금도포법 이런 게 다 이제 포함돼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1930년 대선에 36년 대선에서 압승하고 1944년 대선에서도 압승해가지고 유일하게 이 사람이 4선을 해요. 그 미국의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조지 워싱턴은 2선하고 이제 물러났잖아요. 그 조지 워싱턴이 그 미국의 이제 단임에 가까운 그런 그 장기 집권을 부정하는 그런 대통령을 이제 해서 그 양반이 이제 국부로 존경을 받는데 이 양반은 그걸 무시하고 4선까지 이제 하게 돼요. 하게 되면서 이 양반은 철저하게 세계적인 어떤 국가 형태나 국민의 그 먼 장래를 지향하는 어떤 경제 개발 장기화 정책을 시행하죠. 그래서 제가 굳이 프랭클린 D. 뉴즈벨트라는 이 양반을 소개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1944년 대선에 이제 압승하고 나서 바로 8월 달에 8월 10일 날 덤버턴 오스크에서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장개석, 영국의 처칠을 데려다가 유엔을 창설했다고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양반이 그 유엔을 창설하는 그 주요 멤버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유엔을 창설하면서 이제 그 유엔에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제일 첫 번에든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기틀을 다 마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애석하게도 언제 죽냐면 1944년 그 8월 10일 날 그걸 유엔 그 기초를 만들어 놓고 1945년 4월 10일 날 뇌출혈로 사망하죠. 대통령 임기를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는 정말 이 애석한 일꾼을 훌륭한 지도자를 잃었고 이 양반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남북 분단도 왔고 이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양반이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설이 있어요. 이 양반에 대한 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봐서는 이 양반이 정말 뗄 수 없는 훌륭한 정책을 했던 분이고 이 양반이 1945년 8월 달에 2차 대전이 끝나는데 그 8월 달 그 몇 개월 앞두고 45년 5월 24일 45년 5월 12일 날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애석한 일이죠. 근데 이 양반이 죽자마자 영국의 처칠이 이 양반에 대해서 평한 게 뭐 있어요. 이제 언론 기자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세계는 머지않아서 미국의 그 훌륭한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데 대해서 크게 실망할 것이고 오래도록 그분을 아쉬워하면서 기억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했거든요. 그게 사실 이제 이 뉴즈벨트가 다른 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관련해서는 정말 아주 중요하고 애석한 지도자인데 그렇게 벼랑간 이제 불운하게 이제 사망했죠. 사망해가지고 이 양반 또 부인이 보통이 넘는 여자예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부통령이 트루만이죠. 트루만 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남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트루만이 가만히 있다가 그럼 부인 내가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를 도와줄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울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죠. 또 시간 됐으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